그랬어. 그래서 내 메뉴판을 티업해서 이걸 받아보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이걸 받으러 갔을 때 관리 중에 해야 할 것들. 그리고 관리 중에 하고 그 사람 보내기 전까지 이런 클로징과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테이블 안착 후 클로징 마무리까지. 그래서 처음에 비포 촬영을 하죠. 촬영하는 방법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잠깐만요. 예, 그래서 바람 소리가 나는데. 예. 그래서 비포 촬영을 하면 얼굴을 하던 바디를 하든 촬영을 하면서 아까 바디 얘기할 때 그랬죠? 바디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촬영하면서 살짝 한번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관리 들어가면서도 하지만 딱 사진을 찍으면서 횟수랑 관리를 이제 그 사람 몸이 서 있을 때만 알 수 있는 그 자세와 형태가 있거든요. 엎드려선 잘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서서 촬영할 때 이 사람 몸이 어떻다라는 걸 내 입으로 뱉어서 그분한테 알려주고 어느 정도 받으면 좋아질 거다라는 말을 한번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 중. 그래서 이제 관리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관리하면서 몸에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 그러면서 진단해주고 앞으로 내가 이게 끝나면서 클로징 할 때 필요한 멘트들 어떤 것들을 해나갈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등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해줘야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애프터 촬영. 하면서 어떻게 비교 사진을 만들어서 이걸 또 티업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또 이 관리를 받고 싶게 할 것이냐. 네 번째, 클로징. 그래서 어떤 관리를 할 거고 몇 회를 할 것이냐. 그리고 보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또 해야 될 것이냐를 얘기 나눌 거예요. 첫 번째, 비포 촬영이에요. 얼굴 바디 1차 진단하는 건데 얼굴은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세워놓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샅샅이 본다. 내가 보는 눈이 없어도 보는 노력을 하시면 점차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촬영을 하면서 흘려가면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일체 상담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심플하게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니즈들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어깨랑 목을 얘기했던지, 옆구리, 뒷구리를 얘기했던지, 등이 아프다고 했던지, 그런 니즈와 연결해서 몸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팔뚝, 대체적으로 뭐 팔뚝, 러브핸드, 옆구리, 뒷구리, 승모,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저 팔뚝이 너무 고민이에요. 팔뚝이 진짜 많이 두꺼워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촬영하면서 찍으면서 몸통에 비해서 진짜 팔이 순환이 많이 안 되시는 게 맞네요. 팔이 많이 부어 계세요. 라고 한 번 더 실제적으로 내가 분석하기도 그렇다라는 얘기 해주고 뭐 등이 진짜 많이 부으셨네요. 근데 이건 살이 아니거든요. 림프만 뚫어져도 라인 진짜 이뻐지실 것 같아요. 등이 부어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살이 쪄도 붓기가 어느 정도 사람들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어디에나 다 공통된 얘기고 이렇게 목 뒤에 대추혈이 크게 있는 분들 또는 작게 있어도 순환이 너무 안 되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순환이 너무 안 돼서 목 뒤에 대추혈도 완전히 막혀 있네요. 라는 것들 한번 살짝 스치고 지나치시는 거예요. 이런 대추혈도 엎드려서 많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서 있을 때는 되게 크게 보이거든요. 더. 그래서 뭐 촬영하면서 이런 멘트들 할 수 있겠죠. 승모가 너무 솟으셨어요. 지금 무슨 텐트처럼 쳐져 있는데요.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뒷구리, 옆구리 러브핸들이 좀 있으시네요. 이런 거 운동과 식단으로 절대 안 빠지는 건데, 이런 거 갈바닉으로 완전히 없어질 수 있어요. 라는 얘기도 해주고, 고객님, 어깨 비대칭이 너무 심하세요, 지금. 이 우측 어깨에 너무 많이 솟으셨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불편하시죠? 이러면서 사진 찍으면서도 한번 일깨워주고, 척추 라인이 고든지, 척추 라인이 우측으로 살짝 휘셨어요. 이렇게 되면 몸 진짜 잘 비틀어지고, 얼굴에 비대칭까지 오거든요? 라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시는 거, 이런 전체적인 몸의 맥락을 봐주시고, 짚어주시고, 한 번씩 짚어주시면서, 이미 티켓팅 하면서, 내 몸에 문제가 되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객님은 무조건 5회는 받으셔야겠다. 이번에 이벤트 하니까 5회는 진짜 받으세요. 몸이 너무 틀어져 계세요. 어깨 너무 솟으셨어요. 뭐 이렇게. 아니면 고객님은 적어도 10회는 받으셔야 완전히 몸이 제대로 서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던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문제점을 한번 짚어주고, 횟수를 어느 정도 하면 되는지를 한번 짚어주면, 이제 받는 동안에도 내가 어떤 것들 더 추가적으로 플러스 할 때, 이제 클로징 할 때 이런 것들 그 사람이 세뇌가 되죠. 아, 나 이거 계속 이걸 안 받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어떻게든 5번은 받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촬영하면서도 이런 멘트들을 해주시면 클로징 할 때 더 좋으시고요. 그래서 세워놓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샅샅이 본다. 니즈와 연결해서 한 번 더 짚어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관리 중, 이제 관리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엎드리시면 돼요. 뭐 속옷 다 벗으시고요. 이렇게 뒤로 얼굴 이쪽으로 하시고 엎드리세요. 그래서 얼굴에 뭐 일회용 패드도 깔아주시고 하실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등 관리의 필요성도 얘기가 들어갈 건데, 근데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겨울이든 뭐 여름이든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면서 몸의 온도를 체크하셔야 돼요. 좀 추우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그래서 중간중간 한번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불을 덮을 때나 제가 모든 손길과 닦아내는 마무리까지 정성을 다하는 관리를 어필해야 된다라는데 보면 이불도 확 제끼고 확 덮고 제끼거나 팔도 몸을 슈퍼맨 관리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옆으로 눕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입을 확 제쳐서 뭐 가스를 확 나오게 한다든지 막 이런 경우들. 그래서 손 매무새 하나하나까지 이 사람이 되게 내가 소중히 다루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파트너 사람들 볼 때마다 팔도 확 올리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뭐 손 하나를 움직일 때마다 고객님 뭐 팔 살짝 위로 올리실게요. 천천히 올려주세요. 팔이 힘든 분들도 있고 어깨가 잘 안 돌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정말 조심스럽게 옮겨주시고 이불도 계속 매무새를 만지면서 해요. 이렇게 내렸다가 살짝 올렸다가 이러면서 매무새도 잘 해주시고 끝났을 때 뒤로 엎어졌을 때 올릴 때도 정성스럽게 올리시고 이불 같은 것도 그렇게 한 다음에 가슴을 가려주세요. 항상 뭐 앞에서 복부를 관리하던 옆으로 관리하던 가슴을 가릴 때도 그 매무새가 정말 저는 천 하나하나도 수건 하나하나도 잘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쉽게 생각하시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 하나하나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한번 노파심에 말씀드려봤고요. 음, 등을 관리하면서 고객한테 해야 될 이야기들인데 이걸 하기 전에 등 관리하면서 소영 사장님은 고객들한테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하세요? 나누세요? 한 예? 아, 어떤 이야기를 나누세요? 음, 처음에 일단 이제 엎드리시면서 시작이 되면 음, 왜 청골부터 정수리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소홀히 음, 다루고 있다라는 어떤 다른 샵에서는 이런 걸 할 수 음, 없다는 거. 맞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청골부터 만져주면서 쭉 이렇게 좀 스킨십을 한다 그래야 되나?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위치를 이제 짚으면서 그래서 여기까지 정수리 있는 데까지 관리가 됩니다. 음, 라는 음, 이야기를 하면서 어 만약에 좀 기립근이나 이런 데가 많이 뭉쳐 계시면 음, 고객님은 이제 직업이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같은 자세로 하시는지 이런 것들 음, 좀 여쭤보면서 직업도 파악하고 그러고 천골 이런 데 이렇게 만져주면서 그 엉덩이 옆쪽에 이렇게 좀 튀어나오시면 음, 노폐물이나 이런 림프 쪽이 많이 음, 막혀 계실 확률이 높고 그런 셀룰라이트 이런 얘기도 좀 해주면서 좀 이제 그거를 이제 만져가면서 좀 이렇게 쭉 훑어가면서 상태 말씀드리는 정도?
고객의 몸 상태를 탐색하는, 네네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게 그, 왜 그런 건지도 물어보고, 네. 그래서 생활 습관이나 자세 문제인지, 이제 이런 음, 거를 본인이 인지할 수 있게 저도 또 파악을 해야 되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너무 좋네요. 우리가 테이블에서 했던 니즈 파악에 했던 이야기들도 엎드려서 할 수 있는 거죠. 음.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그럼 희숙님은 얼굴 관리를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한 시간에 4명 정도씩 막 해내시잖아요. 하시면서 25분 관리로 이렇게 끊어서 한 명당 한 달에 300명 정도를 관리하신대요. 그러면 희숙님은 보통 얼굴 관리하면서 하는 멘트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얼굴 관리하면서 은근 제품, 이렇게 다 말해도 돼요? 그럼요. 저는 얼굴 관리할 때, 네, 이제 먼저 미스트를 뿌리고 얼굴을 만지다 보면, 이제 네. 얼굴이, 속건조인지, 아니면은 물을 음, 많이 안 마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상태에 로션을 안 발라서 그런 건지 이게 파악이 돼요. 그럼 음, 워낙 많이 만지다 보니까 이제 되더라고요. 느낌으로 그래서 알아요? 네, 그래서 음, 겉은 되게 촉촉한데 속은 뭔가 이상하게 좀 미적지근한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혹시 물 드시냐? 그럼 물을 안 음, 드신다는 분이 또 반이 있고 한 음. 분은 수분크림은 안 바르고 냅다 영양크림만 겁나 바르시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구나.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 무슨 아무튼 네, 방송국이 아니니까. 네. 영양크림을 너무 많이 바르시고 수분크림을 잘 음, 안 바르시는 부분이신 거예요. 그럼 이제 은근 수분크림을 티업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음, 얼굴 상태로 봤을 때 영양크림 많이 바르셔서 얼굴이 촉촉하다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잘 음, 만져보시면 되게 속이 건조하다. 수분크림을 음, 쓰셔야 한다. 그러면서 수분크림 티업을 하면서 가시면서 한번 발라보시고 가세요. 그럼 수분크림 그냥 어, 100% 팔려요. 그렇겠다. 얘기만 들어도.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약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간질간질하다, 음, 두드러기 같이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지난번에 관리해 주셨는데 너무 간지럽고 두드러기 같이 난 것처럼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봤어요. 근데 네, 느낌상 건조하거나 그러진 않으신데 왜 그러실까라고 봤는데, 음, 노폐물이 잘 배출이 안 되는 편이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 은근슬쩍 빼동 얘기도 하면서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렇게 간지러운 게 단순히 간지러운 게 아니라 음, 몸에 노폐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제대로 음, 빠져나가지 않아서 이제 피부나 다른 쪽으로 이제 가장 약한 쪽으로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 전체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음,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너무 좋네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피부로 빼도까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사실 네. 피부의 원인을 명확하게 의사도 짚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얘기하기 나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다 어쨌든 원리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것들을 솔루션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연결하셔도 너무 좋죠. 음. 그러니까 얼굴 같은 경우도 직접 너의 얼굴이 이래라고 진단을 해주고 내가 전문가인데 보니까 이런 게 문제점이야.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해결해줄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 이따가 체험해봐. 근데 이 제품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그러면 저 같아도 써볼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그렇게 해서 피부 관리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고객에게 할 이야기들 다 나왔어요. 어, 일단 고객의 몸 상태 체크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걸 기억해야 해요. 근데 가장 먼저 저는 보는 게 몸의 강직 정도예요. 몸이 얼마나 단단하냐, 아니면 말랑말랑하냐. 근데 보통 이렇게 단단한 사람들은 어, 책에도 나오지만 인슐린 왜 아플까라는 책에도 나오는데 단단한 사람은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 말랑한 사람들은 체지방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단단한 사람들이 더 건강이 안 좋대요. 더 안 좋고 내장 지방이 많으니까 단단한 사람들이 거의 스트레스가 많고 예민하고 강박이 많은 사람들. 강박이 많고 예민하니까 스트레스 당연히 잘 받겠죠? 취약한 몸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건강적으로는 더 위험한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후에도 꼭 빼독을, 누구나 다 빼독은 연결해야 하지만 강력하게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물렁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그게 진짜 피하 지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물렁한 경우는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요. 단단한 경우는 위험을 많이 주는데, 이제 물렁한 경우 칭찬이 뭐 잘 쪘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 성격이 좀 어떠세요? 라고 먼저 눈을 띄어요. 성격이 좀 어떠세요? 성격 좀 유한 편 아니세요? 그러면서, 아니, 제가 이렇게 많이 몸을 만져보니까 그 사람이 말랑하기 때문에 단단한 분들은 대체적으로 되게 예민하시거나 스트레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임상도 좀 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고객님처럼 몸이 말랑하신 분들 임상이 진짜 잘 나고요. 금방 좋아지세요. 근데 대체적으로 진짜 다 성격들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의 물꼬를 터가는 형식으로 이제 이 몸 상태를 체크하고요. 이제 비대칭, 견갑골의 위치나 옆구리의 위치, 한쪽이 더 살이 많고 한쪽이 더 적은 경우, 틀어진 경우,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이렇게 안 좋아질 거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보는 게 근육이 알처럼 군데군데 뭉쳐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 군데군데 딱딱한 무덤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한 사람들,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주시고, 긴장을 진짜 많이 하시나 봐요. 나는 긴장을 안 한다고 하지만 내 몸이 나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근육들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승모, 대추열, 러브핸드, 그 다음에 이제 살이 찌신 분들은 굉장히 착색이 많이 되죠. 등드름도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도 독소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착색과 등드름은 무조건 노폐물과 독소, 이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야기해드리고, 그리고 겨드랑이로 갈수록 굉장히 넓어지는 체형이 있어요. 겨드랑이에 뭔가 많이 두둑하게 붙어 있고, 뒷모습을 볼 때, 이런 경우들은, 약간 호르몬이 문제가 있는 경우, 약간 남성성이 띠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좀 부족해서 이런 분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난 다낭성 난포증이 있어서 임신이 잘 안 된다거나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갈수록 순환이 안 되고 넓어지는 체형들에 대해서는 또 위에 이 부분들 무조건 풀어내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대로 놔두시면 정말 큰일 나세요. 이게 호르몬이 불균형해서 이렇게 된 건데 순환이 되면 호르몬도 안정되실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또 티업을 하고 했을 때 특별히 아픈 곳들을 체크해요. 원래 아픈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아픈 곳들이 이 겨드랑이랑 이 이어지는 부분들을 다 아파하시는데 여기 안 아픈 사람도 있어요. 운동을 많이 했거나 몸이 유연한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은 여기가 이 연결되는 선이 등판을 할 때, 이게 뭐라고 설명하지? 겨드랑이 밑에 여기 갈라지는 부분 있죠. 요 갈라지는 부분이 유착이 많이 되고 막혀 있는 분들은 어깨나 팔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아파요. 이런 부분이 말랑말랑해져야 되거든요. 그래 여기 순환이 잘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갈바닉으로 찔러요. 갈바닉 일자에도 찔러보면서 파내요. 그러면서 유연하게 계속 손이랑 너무 아프니까 손이랑 같이 쓰면서 내 손으로도 이렇게 하면서 갈바닉으로도 살살살살 파고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데가 많이 막혀 있으면 상반신 순환이 절대로 안 된다. 여기 무조건 풀어내셔야 된다. 나중에 유방 건강에도 되게 안 좋다. 전 겨드랑이 부위에 뭔가 두둑하고 막혀 있고 아픈 분들은 유방을 무조건 건드려요. 유방 건강에 좋지 않다. 그러면 다들 그렇구나 하면서 되게 겁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몸의 상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까 소영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등 관리를 하든 슈퍼맨 관리든 모든 곳들을 만져보고 갈바닉 느껴보고 아픈 곳을 체크하고 눈으로 휘어진 상태, 불균형한 상태들을 보면서 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 해줄 수 없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넣고 이따 클로징할 때 이런 부분을 꼭 얘기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또 두 번째 하실 얘기들은 아까 소영사님도 얘기했고
희숙사장도 얘기하셨죠. 뭐, 물 먹는 것도 물어보시고. 그래서 보통 수면의 질, 혹시 잠자는 거 어떠세요? 잠 깊게 잘 주무세요? 한 번에 쭉 주무세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이러세요? 그래서 보면 잠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왜 연결하냐면, 어, 잠은 뭐 뚱뚱한 거는 내가 들먹어서 뺄 수 있고 내 의지로 뭔가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잠자는 건 뭘로 해도 내 의지대로 잘 안 돼요. 약을 먹어도 잘 안 되는 게 제 수면약을 먹지 않으자는. 그래서 이 림프 순환으로 수면의 질을 굉장히 올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티업하거든요. 수면의 질, 아까 물의 양, 그리고 노폐물이 얼마나 잘 걸러낼 수 있는 물의 양을 내가 섭취하고 있냐, 너가 섭취하고 있냐, 하루 식사 상태. 그러니까 하루 식사 어떻게 하세요? 보통 몇 끼 드세요? 그러면 뭐 두 끼 정도 드시죠? 대부분. 그러면 두 끼 다 외식하세요? 아니면 집밥으로 드세요? 하면서 그 다음 식생활을 한번 물어보는 거. 좋아하는 음식이 보통 뭐예요? 고기류 좋아하세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밀가루? 아니면 이런 탄수화물류 좋아하세요? 저 분식류 좋아해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진짜 분식류가 우리 몸의 혈관을 진짜 가장 괴롭히는 건데 라는 이야기들로 또 이야기가 요새는 당독이 탄수화물 독이 제일 무섭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뭐 술을 먹는지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영양 밸런스 같은 거 빼독 STP 우리 이혜미 사장님 빼독 STP 한 부분이죠. 영양 밸런스가 이렇게 깨지는 순간 독소들은 미친 듯이 쌓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영양 밸런스만 잘 맞춰도 우리 몸은 독소를 잘 태우는 몸이 되고 건강해진다라는 것들로 이제 빼독과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운을 떼기도 해요. 그래서 식생활 체크, 몸 상태 할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1시간 또는 1시간 반 동안 고객의 몸 상태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식생활 한번 확인해 보고 이제 라포 형성도 해야 돼요. 관계를 맺기 위한.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나만 얘기했잖아요. 대부분. 뭐 질문했죠. 식생활 체크할 때. 근데 라포 형성에서는 중요한 게 질문을 하고 되게 세심하게 잘 듣고 리액션 하는 거예요. 맞아요. 탄수화물 드시는 분들이 피부나 이런 것들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되게 할 얘기들이 많아져요. 클로징 할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파악해 놓게 되면. 그래서 빼독도 또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라포 형성 세 번째는 질문과 경청으로 관계 쌓기. 정말 잘 듣고 세심하게 기억해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중간중간 잘 하는 거. 특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리액션으로 어머, 너무 힘드시겠네요, 진짜. 뭐 이런 공감. 그래서 하루 라포에서 여러 가지 있죠. 하루 일과가 어떤지, 직장인인지, 아니면 육아를 하는 사람인지, 육아도 뭐, 애 둘에 뭐 쌍둥이를 키운다든지, 뭐 여러 가지의 그 사람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파악하는 거. 거기에서 한 가지 포인트 집어내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막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일이 어때요? 일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래서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뭐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많이 필요하세요? 이런 것도 여쭤보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뭐 이런 일 같은 것도 얘기하시고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로 어색한 분위기를 이제 깨우는 거죠. 뭐 많죠. 육아도 있고 만약 지병이 몸이 처음부터 안 좋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지병에 대한 이야기,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또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운동, 취미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마이 스토리 꼭 하셔야 돼요. 등 관리할 때 마이 스토리가 너무 중요한데 가능한 3번을 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아니면 일과가 어떤 식이고 어떤 유형 성격의 유형이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거에 맞춘 마이 스토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나의 그 마이 스토리 내가 이 에스테틱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유스킨을 하게 된 계기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가능한 3번을 토대로 맞춤형으로 한다. 그래서 제품 관련 얘기로 시작할 수 있죠. 저도
살이 진짜 많이 서 제가 사실은 원래 허리가 36, 38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시작하기도 해요. 저도 허리가 36, 38이어서 제가 교복을 3번 맞췄고, 뭐, 그렇게 항상 뚱뚱한 상태로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 저는 뉴스킨을 누구한테 전달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카카오스토어를 찾아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빼독이라는 제품을 만나가지고, 보고서 저도 하고서 이렇게 몸이 변하면서 사실 솔직히 눈을 뜨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트면서 마이스터를 하게 되는 거죠. 제품을 통해서 뭐 리프트팩, 얼굴 관리할 때는 뭐 갈바닉 이런 걸 통해서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오게 됐다, 유스킨을 알게 됐다라는 경우도 얘기하게 돼. 근데 왜 이렇게까지 유스킨을 하게 됐냐면 뭐 그런 계기에 대한 이야기. 전 전직에 원래 의료회사에서 20년 동안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드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살이 너무 쪄서 이런 것들로 하게 되는데, 제가 너무 입소문을 잘 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다 같이 쓰게 되면서, 같이 쓰면서 이게 계속 쓰는 한 달에 구매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제 그 고객님이 제 위에 스폰서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쓰냐라고 물어봐서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을 벌 수도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그때부터 저는 투잡을 했더니 한 달에 100만 원씩 벌게 됐어요. 저는 무조건 사과 관련된 내가 그렇게 해서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투잡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근데 투잡으로 했는데도 이 정도의 돈을 벌게 됐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하고 지금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걸 했는데 너무 좋아요. 내 스케줄대로 내 마음대로 맞춰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이거를 제가 하기 싫을 때까지 언제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전 너무 좋고요. 사실 저는 지금 이걸 하고 있지만, 저는 앞으로 이걸 안 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샵이 제 주변에 제가 이렇게 전달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계신 분들 한 30군데 되거든요. 30개의 에스테틱을 저는 교육하는 일 주로 하고요. 이렇게 제 관리를 많이 하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소하게 시작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지금 요새는 다 대안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언제고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게 고객님, 저희는 이렇게 거점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트레이닝 받으시고요. 여기서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한번 당근 아르바이트 먼저 시작해 보실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게 첫 번째에 이렇게까지 안 나갈 수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어떻게든 이 일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를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당근 알바를 시작하면 어떻게 풀어가냐면 당근 비즈니스 계정 프로필을 만들어라. 내가 혼자 당근 올리는 것보다 그 사람이랑 같이 올리는 게 훨씬 더 노출도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당근을 올려서 나한테 티켓 내가 그걸 볼 수 있어. 나한테 내가 관리해줄게. 고객, 고객님이 그렇게 해서 오는 고객님은 내가 관리해주고 고객님의 회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관리비는 내가 받는 거고 그 관리비도 1회에서는 내가 10,000원씩 내가 만약에 5만 원을 받았어. 그럼 10,000원은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10회 티켓팅을 했다? 그래서 뭐 100만 원을 받았으면 5%는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에 어떤 맛을 볼 수 있게 순차적으로 저는 안내를 당근 알바로 먼저 시작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노출도가 높으니까 굉장히 잘 따라오시는 편이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렇게 마이스토리도 하고 이런 4가지들을 이야기하지만 아까 또 소영 사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등 관리의 필요성. 너의 등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 네 등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이 등 관리는 무조건 필요하고 받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쓰는 대본인데요. 등에는 로션도 못 바르잖아요. 이거 첫 코스예요. 사람들 너무 공감을 잘해요. 한 번도 로션 발라본 적 없거든요, 등에. 그래서 등에는 로션도 못 바르잖아요. 그만큼 등은 평생 손길도 닿지 못하고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근육들이 잘 굳고 늘 독소와 노폐물들이 정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장기들이 등에 진짜 많이 붙어 있거든요. 등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이 이렇게 뻣뻣하고 굳게 되면요. 장기들의 기능도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피곤하면 등부터 아프고 담도 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등 순환만 잘 시켜줘도요, 장기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몸은 순환만 잘 돼도 큰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등 순환이 전신 순환에 너무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등이 풀려야 복부도 풀려요. 그래서 저는 복부 관리도요, 복부 관리 먼저 해드리지 않아요. 등부터 풀고, 그 다음에 복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5일에 한 번씩 한 3, 4회 정도 받으시고, 일주일에, 그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이라도 받아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등 관리가 진짜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꼭 해요. 그래서, 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일단 등부터 받아봐야겠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등 관리의 필요성 티업 참고에 항상 처음 멘트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에는 한번 해보세요. 적용해보세요. 로션도 못 바르잖아요. 그래서 등은 항상 굳어 있어요. 평생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등엔 장기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굳어 있으면요. 장기들이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러면 장기들 기능이 점점 느려지고요. 계속 살이 찌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순환만 잘 돼도 장기들이 살아나고 지방도 잘 타고 전신순환도 잘 돼요. 등의 모든 키를 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등 관리를 이렇게 시그니처로 하는 이유예요.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등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마지막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 촬영을 해야겠죠. 등 관리 이렇게 다 하고 이런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이 얘기들도 다 할 수 없겠죠. 여기 꼭 봐서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을 하실 텐데,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클로징에 다가오는 순간이에요. 마지막 티켓팅을 해야만 하는 순간. 이거에 애프터 촬영이 또 너무 중요하죠. 이제 리액션을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프터 촬영하면서 이제 비교 편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줄어든 거, 위에서 꺼진 거, 등 위에서 내려간 게 있어요. 이거는 사진에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내시 봐야 되고 그걸 설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위에서 꺼진 부분. 이렇게 스킨에 쫙 붙었잖아요. 계속 이렇게 스킨에 붙어서 등이 쫙 달라붙으실 거예요. 위에서 내려가는 붓기. 그다음에 어깨가 내려간 거. 그다음에 균형 잡혀져 가는 것들. 이따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 이런 것들에 자세히 설명해 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설명해 주면서 리액션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옆에서 이렇게 줄어든 거 보이세요? 1회만으로도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라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앞에 등하고 뒤에 등하고 보세요. 이 애프터를 보니까 이 비포의 등이 되게 아파 보이죠? 정말 많이 부어 있었죠? 이게 되게 힘들어 보이죠, 등. 이러면서 비교를 내가 계속 해주는 거야, 리액션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갔는데 한 번이라도 이게 다 살이 아니라 붓기였다는 거예요. 라는 리액션.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관리하면서 제가 아까 몸이 단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많이 경직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같이 플러스적으로 내가 아까 본 것, 느낀 것들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 아까 군데군데 너무 뭉쳐있는데 이거 지금 거의 다 풀렸거든요. 이런 이야기들 해주시고. 그래서 1회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5회 정도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하실 몸이에요, 언니. 라면서 이런 리액션. 그래서 10회까지 하시면 언니가 원하는 만큼 완전히 유지하는 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5회에서 10회까지 꼭 받으셔봤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촬영 애프터를 비교 사진 만들고 보여주면서 클로징 1차 한번 쿠션을 주고요. 근데 찍었는데 임상이 생각보다 안 나왔어. 그랬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난감하죠. 그럴 때는 저는 정말 화려한 화살표 장식을 재빠르게 넣어요. 저는 갤럭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노트를 쓰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화살표를 그 사람이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게, 그리고 착시 효과도 같이 넣을 수 있게 화살표를 넣어서 설명을 드라마틱하게 하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변화가 없는 몸이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의 변화될 몸에 대해서 티업을 해주셔야 돼요. 더 많이. 그래서 현재 몸이 너무 많이 경직되어 있으시다. 아까 또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게 많이 풀어지셨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말랑말랑해지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짧은 간격 안에 5회 정도 간격으로 5회 정도 받으시면 아까 보신 사진들의 임상처럼 아니 지금 이 정도의 임상들처럼 충분히 나오실 수 있어요. 근데 언니는 오면 적어도 10회는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그럼 언니가 어느 정도 만족할 정도로는 몸이 완전히 완벽하게 좋아질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앞으로 몇 회 받으면 좋아질 거다. 몇 회 정도면 이 정도가 개선될 거다. 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걸 자신감을 주시고, 지금 몸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걸 기대하면서 티켓팅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등 관리의 필요성 다시 한번 티업해 주시고요. 그래서 네 번째는 자리에서 또는 바로 헤어진 뒤에 사진에 또 보여드릴 거예요. 비교 멘트. 어떻게 달라졌다라는 비교 멘트, 화살표를 넣어서 톡으로 보내주시고요.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하시라는 오늘 실천할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사진들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냈던 임상들인데요. 저는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보여줘요. 보여줄 때 이분도 다 1회예요. 아니, 맨 처음에 사진이 1회거든요. 빨간 바탕에 있는 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고 몸이 되게 안 좋으신 분인데 정말 많이 부었던 사람이죠. 진짜 이게 다 붓기였다니까요. 이렇게 오해받으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라인 예뻐지실 것 같아요. 라면서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어깨랑 위에 고만 마리 이렇게 얹혀져 있는 거 느껴지세요? 어깨 위에 상반부 위에 이렇게 두둑하게 올라왔던 거 다 들어갔죠. 이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허리 라인 이렇게 가늘어지신 거 봐봐요. 이렇게 들어간 거 봐. 장난 아니죠. 이런 리액션 하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옆에 있는 사진은 대추열. 목 중앙에 이 대추열 때문에 머리를 평생 풀어헤치고 산발하고 추노처럼 다니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물어봐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서 항상 어중간한 길을 길게 한 번도 묶어보지 못한 분인데 이게 완전 쑥 내려갔죠. 그리고 가슴도 쑥 내려갔죠. 빼독을 하셨거든요. 얼굴선도 완전히 달라지셨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도 근데 자기가 뒤에니까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가슴 내려간 거랑 몸이 얼마나 안정됐는지 복부를 하거나 앞에 림프를 할 때요. 가슴이 위로 막 처받쳐 올라와서 갈바닉을 넣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부어 계셨던 분인데 너무 편안하게 몸이 내려갔다는 거 설명해드리고 저 갈바 처음 할 때 그때 갈바닉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라는 얘기 하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 밑에 분은 몸이 되게 안 좋으시고 약간 희귀병 때문에 몸이 굳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순환이 너무 안 돼서 절여서 받으셨는데 진짜 몸이 많이 부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몸이 한 번으로 많이 변화된 거. 그리고 그 옆에 사진도 보면 이렇게까지 표시를 해서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스폰서 진현주 사장님이 사진인데요. 이렇게 고객들은 처음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보는 눈이 되게 둔감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뭐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균형이 어떻게 맞아졌는지 이게 면적분으로 분할해서 보여주고 라인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라인으로 어떻게 라인이 변했는지 보여주고 뒷구리, 옆구리, 러브핸드 이렇게 들어간 거, 작아진 거 이렇게 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깨가 좁아졌다는 걸 이 십자 모양으로 등판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걸 표시해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어깨 내려간 거 표시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집에 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만드시면 좋죠. 근데 그렇게 안 될 경우는 저는 집에 가실 때나 그 자리에서 바로 카톡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보내드려요. 이게 입소문용이 되거든요.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이요. 이거 가서 그 다음날 자기 친구들도 뿌려요. 야, 대박이지. 이거 장난 아니지. 이거 한 번 봤는데 이렇게 변했다? 이거 대박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요. 사실 당근을 계속 올렸잖아요. 저는 1년 동안 서로 같이 만나면 저희 샵 얘기만 했대요. 엄마들끼리. 근데 무서워서 못 오는 거야. 야, 너가 가봐, 너가 가봐. 이러기만 하다가 1년 동안 계속 얘기만 하다가 이 사람 용기 내서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단톡방에 뿌린 거예요. 야, 대박이지. 그래서 왕창 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입소문을 잘 내기 쉽게 이렇게 해서 또 보내주기도 해요. 비교 포인트, 뭐 혈색 탄력 이렇게 해서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도 보내주고요. 또 이 사람도 대추열이에요. 그래서 대추열 잘 안 보이니까 입소문 내라고. 주변에 소문 이렇게 내시라고. 이거 1회, 단 1회 후 대추열 순환 이렇게 해서 보내줘요. 카톡으로도. 또 이렇게 라인에 변화되는 거. 화살표랑 이 목록들, 비교 포인트 짚어서 또 보내주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 이 속옷 라인 장난 아니죠? 어깨 내려간 거랑.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비포 애프터는요, 나의 당근 뭐 자료도 될 수 있고, 고객한테 클로징의 자료도 될 수 있지만, 저는 꼭 이렇게 해서 입소문 자료로 쓰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저는 소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클로징의 쿠션을 정말 많이 매기는 거예요. 등 관리를 시작하면서부터 처음에 비포 촬영, 등 관리하고 애프터 촬영하면서 계속 짚어주면서 클로징을 해나간 거예요. 우리가 딱 앉아서 마지막에 클로징에서 딱 먹히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쿠션을 주고 너가 받아야 될 필요성, 지금 너의 몸 상태가 안 좋은 거 계속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변화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는 고객 앞에 마실 음료를 또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음료가 다 먹었다고 하면 조금 더 채워주기도 하고, 화장실도 저는 체크해요. 왜냐면 상담하는 동안 이게 클로징이 길어지는데 화장실 가고 싶어서 빨리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안절부절 들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순환 관리 때문에 관리를 받고 나면 또 화장실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체크하고 물도 한 번 더 마시라고 강조해요. 저희는 이게 물을 마셔야 걸러진 노폐물들이 나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물 안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 걸러진 노폐물들이 다시 혈관을 타고 흘러요. 그러면 어때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물을 진짜 자주 드셔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한번 더 권유하고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클로징에 체크할 거는요. 그래서 고객님은 슈퍼맨 관리로 5회 정도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정도는 받으셔야 돼요. 라고 횟수까지 내가 컨설팅을 정해주는 거예요. 너가 무슨 관리를 받아야 되는지. 고객님은 등 관리로 10회를 받으세요. 지금 등이 너무 많이 뭉쳐 있거든요. 그래서 메뉴판 다시 보여주시면서 그 메뉴판에 설명들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가격들도 나와 있고 지금 저희 슈퍼맨 관리가 15만 원인데 지금 6월 이벤트로 5회에 11만 원, 10회에 10만 원에 하고 있으니까 고객님은 저는 이번 기회에 10회는 하셔가지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로 클로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그렇게 연결된 거죠. 할인 이벤트 5회랑 10회랑 가격이 다르다. 근데 이번 기회에 10회 정도 받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게 카드가 가능한지 여부. 만약에 카드가 가능해요. 왜냐면 유스킨 몰에서도 결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젤로 결제해서 그것들을 정기 구매로 해서 다른 고객들한테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살 수도 있고 카드 결제를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카드 돼요? 막 머뭇거리면 그렇게 해서 카드 결제를 빨리 유도를 해요. 근데 저는 5회만 하는 사람, 10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봤는데 이 사람은 그냥 별로야. 너무 할머니고 아니면 좀 성향이 좋지 않아. 그러면 언니 이렇게 딱 5회까지만 받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5회를 끊고 보면서 결정해요. 더 연장을 할지. 그리고 내가 좀 리크루팅 하고 싶다. 이 사람 너무 좀 좋은 사람이다. 내가 좀 더 친해지고 싶다는 사람은 10회까지 제가 어떤 할인도 해줘서 10회까지 끊어내요. 그래서 10회 안에 뭐 빼독도 나갈 수 있고 찐친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결제까지 이루어진 다음에는 후기 작성 이벤트도 알려줘요. 고객님 저희가 후기를 써주시면요. 저희 또 이번에 이벤트로 마스크팩 저희 수분 폭탄 마스크팩 증정이 있거든요. 하면서 뭐 마스크팩이라든지 미스트 샘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벤트로 엮어서요. 꼭 그 자리에서 당근 후기를 쓰시게 해요. 그래서 한 줄 멘트나 아니면 내가 이 멘트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그 마스크팩에도 다 이렇게 멘트를 쓰고 또 미스트에도 수분 폭탄 미스트라는 이게 되게 특별하고 되게 좋은 미스트라는 거 굉장히 티업하면서 후기 멘트
멘트를 쓰시게 하고 이걸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관리 일정, 다음 주 그럼 언제가 시간 괜찮으세요? 얘기하시고 스케줄 잡으셔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매주 화요일 날 올 것인지 이런 것들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중요한 멘트 자리에서 뭐 티켓팅을 하든 안 하든 헤어진 뒤에는 비교 멘트 아까 화살표 넣어서 가득 넣어서 이렇게 입소문 자료를 쓰시라고 보내드리면서 보내는 멘트예요. 고객님, 오늘은 조금씩 천천히 자주 생수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드셔주세요. 그래야 오늘 관리로 걸러진 노폐물들이 잘 배출되고 내일 더 예쁜 라인이 완성되세요. 이렇게 멘트를 꼭 한번 보내주시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보내주시고 내가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 다음 날도 고객님 내가 사전에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근육을 하나하나 다 건드리는 어, 누워서 받는 PT 관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다음날 약간의 근육통이 있으실 수 있는데 좀 어떠세요? 오늘 근육통이 좀 심하신가요? 라는 것도 다음날 관심을 갖고 물어보시고 소통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 여기까지가 전부 다 클로징이에요, 사실. 오늘 한 내용들은 다 클로징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빡 이런 클로징은 없다.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비포 촬영하는 순간부터 진단을 하면서 클로징을 해나간다. 등 관리하면서부터 애프터 촬영까지.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채팅창에 보면 희숙님이 몸으로 기억해주는 거 많이 좋아하세요. 몸의 특징을 잘 기억해두고 변화한 모습을 알려드리면 나한테 관심이 많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 되게 전문가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걸어놓는 사진들, 사진 비포 찍고 애프터 찍고 내가 이렇게 상담 테이블에 앉을 때 보여지는 사진들, 특히 아까 여기도 현관 문 앞에 내 비포 사진이나